네,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쉬워지고 있죠. 내용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할만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좀 있으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긴장을 바싹 하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D 커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3D 커브를 만드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3D 커브를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2D 평면에서 어떤 두 가지 형태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커브를 정의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 평면과 이 평면에다가 그 위와 옆에서 본 형상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뭐 쉽게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케치를 이쪽에다 누르시고 스플라인을 아무렇게 그려볼게요. 너무 복잡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평면에 또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그 길이를 만약에 맞추려고 한다면 참조를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참조로 이 점끝을 잡아 주시고요. 이쪽 점끝도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네, 잡아 주셨고 다시 이제 또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또 스플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곡선이 생겼죠. 이 두 개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모두 선택을 하고 교차를 클릭하면은 이 두 개를 합성한 어떤 선이 지금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세이브를 그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 스케치 단면을 만들고 이 상태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다른 걸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만들면 편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좀 형상에서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삭제를 다 하고 여기서 일단 밀어내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옆면에다가 원기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직경은 30으로 주겠습니다. 30을 해서 원기둥을 만들게요. 뭐 길이가 좀 길게 되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배운 데이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면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가깝긴 한데 이것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쪽에다가 또 밀어내기를 이용을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만들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 다른 위치에다가 조금 멀리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쯤에다가 만들고 확인을 누르시면 형상을 좀 확인할까요?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니까 좀 멀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그 합성 교차를 해서 그 커브를 만드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은 지금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옆에서 본 모습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조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참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봅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리시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 본 거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합니다. 이번엔 조금 복잡하게 할게요. 저건 너무 또 심심하게 해서 이렇게 잡고 참조를 스플라인을 좀 독특하게 이렇게 잡아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교차가 잘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교차를 하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번 세이브를 해볼까요?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얘는 크기를 20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는 줬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이렇게 지금 뭔가 걸쳐있듯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입이 생성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좀 잘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케치 1과 2를 합성을 했잖아요. 일단은 두 개 중 하나 1번 스케치에 들어가서 정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탄젠셜하게 들어가면은 저런 이상한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탄젠트를 클릭을 하고 지금 요걸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이 중심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휘어졌죠?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을 하고 탄젠셜하게 일로 들어간다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확인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는 뭐 하나 더 있죠? 요거도 한번 정의 편집을 가보겠습니다. 정의 편집에서 이걸 클릭을 하고 탄젠셜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됐죠? 그리고 또 클릭을 하고 이쪽을 클릭하면은 탄젠셜하게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교차로 만들어진 곡선도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스플라인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곡률이 너무 커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안 되면 바꾸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20으로 해볼게요. 되네요. 다행히도. 다행히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게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처럼 뭐 걸쳐지는 모양이 아니죠. 딱 예쁘게 딱 들어가는 모양이 되고 뭐 이거 기능을 이용하면은 진짜로 케이블을 모델링 할 때 파이프 뭐 아니면 뭐 손잡이 이런 거 모델링 할 때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영하고 랩이라는 걸 좀 배워볼게요. 이거 다 지워줍니다. 지우시고 제가 뭐 투영할 때 가장 많이 그리는 거는 여기다가 일단 원기둥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너무 크니까 얘를 한 20 정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는 여러분 좋으실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뭐 근데 이렇게 길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정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짧게 그냥 길게 할게요. 길게 만들고 투영은 말 그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휙 덮어준 좀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선을 스케치를 하고 이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프론트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항상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평면이 잘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투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가 이 위에다 그릴 선을 하나 대각선으로 그려볼게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이렇게 뭐 그냥 그린 겁니다. 그냥 그렸는데 자, 얘를 투영을 해볼게요. 투영을 여기다가 합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스케치를 클릭을 한 상태로 투영을 클릭하시고 어디다가 투영을 할지 선택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곡면에다가 지금 투영을 했어요. 투영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 어떤 선이 따라왔죠? 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스윕을 할 수 있겠죠? 스윕을 해볼게요. 스윕을 하는데 어떤 걸 하냐 그리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번에 타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타원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타원을 그립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스크류바처럼 한쪽이 그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재료 제거를 해볼게요. 됐죠? 그럼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뭔가 여러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를 그냥 안에가 막 비어있는 관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엔진 피스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윕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패턴을 한번 줘볼게요. 패턴을 주는데 그래서 축을 누릅니다. 축을 누르고 이 원기둥의 중심축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4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몇 개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2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각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각도는 12개니까 360도를 12로 나누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넣으시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360 나누기 12 하면은 저절로 배치가 되죠.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드릴 같은 게 만들어지죠. 드릴 같이 어떤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한번 구멍을 좀 뚫어 볼게요. 여기다 밀어내기를 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너무 얇으면 또 티가 안 나니까 한 이 정도로 해서 반대로 쭉 반대쪽으로 밀어줍니다. 지금 보니까 좀 이게 너무 얕죠? 얕아가지고 지금 잘 안 나와요. 이게 관통을 하길 바랬는데 저는 관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은 쉽죠. 스윕의 패턴을 줬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패턴, 첫 번째 객체 이거 클릭을 하고 편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상단에서 스윕 단면을 한번 수정을 해줄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지우고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구멍을 팔 수 있을 정도로. 됐나? 된 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약간 죽부인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응용을 해서 뭔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구멍을 뚫은 이유가 이제 랩 기능을 바로 이어서 할 건데 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구멍을 뚫었어요. 그 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면은 이렇게 하면 근데 좀 랩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스윕 요거 패턴을 다 없애볼게요. 이 밀어내기를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 트리가 바뀌거든요. 밀어내기 1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멍 뚫기를 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삭제를 합니다. 요거 3개만 삭제해주세요. 스케치, 투영, 패턴만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통이 지금 하나 생기죠. 자, 이제 여기다가 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또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하는데 이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참조선을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잡혀 있고 여기서 한번 투영을 해볼게요. 투영이 아니죠. 투영이 아니라 이제 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헷갈렸습니다. 랩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랩은 말 그대로 랩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감싸는 겁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고 얘를 클릭을 해봅니다. 얘를 하면은 랩이 되겠죠. 어딘가에 한번 일단 눌러볼게요. 결과부터 봅시다. 랩을 하면은 지금 뭔가 감겼죠. 근데 이게 뭔가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과연 어디에 감겼을까요? 밖에 감겼을까요? 아니면 안에 감겼을까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거 안에 감겼네 할 수도 있죠.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에다가 데이터물 또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평면을 당겨서 여기다가 또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반대로 그려볼까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 얘는 이제 밖에 있죠? 얘를 다시 랩을 해봅니다. 그러면 뭔가 아까 있던 애랑 다른 애가 밖에 또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얘에다가 뭔가 형상을 줘보고 밖에 있는 애한테도 형상을 줘보면 알겠죠? 애한테도 너무 크게 해주시지 마시고요. 조그맣게 줘서 형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 크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튀어나왔죠? 좀 수정을 할게요. 참 이런 치수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하면은 얘는 지금 안쪽에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에 감기네. 얘는 하면 당연히 바깥에 생길 겁니다. 이런 형상이. 지금 차이가 뭐냐면은 바깥에 감긴 바깥 부분에 랩이 된 애는 이 원기둥의 밖에다가 스케치를 하내고 이 안에 랩이 된 애는 원기둥을 포함하고 있던 어떤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냅니다. 그러니까 랩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기가 가장 처음 만난 면에다가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를 잘 생각을 해서 꼭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랩을 하실 때는. 자, 이제 랩에 대한 설명도 끝났습니다. 지금 투영 랩 빠르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3D 커브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렇게 제공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에다가 먼저 형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상. 이번에는 직선으로 그려주세요. 직선.
좀 하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엔 꼭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 복잡하게 그리셔도 되는데 안 돼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쉽게 그려주세요 되도록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여기다 글을 쓰면 위에서 보는 것도 하나 그려야겠죠. 그리고 또 스케치를 합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참조를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참조를 잡아줍니다. 다시 스케치 평면으로 가서 위에서 본 모습을 스케치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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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뭐 지금까지 하던 방법은 확실했죠. 이거 두 개를 교차를 또 시킵니다. 교차를 하면은 뭐 여기다가 수입을 하면은 뭐가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꺾인 부분이 부드럽게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거의 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운드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쓰는 게 이 기준에서 커브에 점통과 커브라는 겁니다. 자, 점통과 커브로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플라인을 하는 거고 하나는 선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세 번째 거 그냥 선택하면은 보시면 막 지금 스플라인으로 뭐가 막 이어지죠 지금. 이게 지금 스플라인을 쓰는 기능이고요. 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합니다.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입니다. 이거를 첫 번째는 이미 선택이 돼 있고 두 번째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스플라인이 아니라 이 선분 형태로 점을 잇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랑 그냥 똑같이 이 라운드가 없는 형상을 계속 만들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브를 지정된 값으로 라운드 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을 뭐 한 20 줘보겠습니다. 20 주고 또 이제 계속 클릭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뭔가 좀 부드러워졌죠, 약간. 이 치수를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0. 더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또 다음 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선택을 하면은 네. 뭔가 이렇게 커브가 지금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에 대해서 당연히 수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뭐 일단 뭐 케이블 같은 거, 배선 같은 거 만들 때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형상. 그리고 그 공장, 플랜트 설계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공장 가면 막 이런 파이프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런 거 커브 기능, 교차를 이용해서 어떤 선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공유를 커브를 해서 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플랜트 설계할 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라운드 예쁘게 지금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3D 커브 생성하는 것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